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 근데 그냥 인상도 아니고요. 울트라 스텝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저번 달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이 얘기를 듣는데 울트라는 뭐고 자이언트는 뭔가 약간 좀 했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접하기 힘든 용어들이 원래 금융을 좀 알고 있더라도 이런 용어 자체가 나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기준이 뭐냐면 0.25%예요. 이거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0.25는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0.25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좀 더 심각하다. 그럴 때는 0.25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0.25 플러스 0.25. 0.5죠. 0.5를 이제 한꺼번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빅 스텝입니다. 빅 스텝. 스텝을 한 단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를 한 계단을 딱 건너뛰는 거죠. 근데 저번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죠. 자이언트 스텝은 뭐냐면 0.5를 넘어서서 여기다 0.25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0.75죠. 0.75를 올리는 거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도 되게 크다고 했는데 그 윗단계가 그러면 그렇죠. 울트라 스텝이 이제 바로 0.75에 0.25를 더한 1%. 한꺼번에 1%를 그냥 순식간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올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좀 배경이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기준으로 많이 삼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거든요.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 한 8%대에서 계속 상승이 지속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요.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도 물가 상승률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이 이제 예상치가 한 8.8%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9.1%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9%까지 지금 9%대가 넘어서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빨리 그냥 이거를 강력하게 금리를 올려서 이제 이거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 80년대 이후 최대치라고 막 나오긴 하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인데 미국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다른 나라를 염두에 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출렁출렁 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이제 막 주식이 거의 폭락에 가깝게 막 떨어졌었거든. 근데 1% 이제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또 주식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소장님도 아직 발표는 안 됐잖아요.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소장님도 정말 울트라 스텝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는 금융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소장님의 의견은 항상 저희가 좀 중요시 느껴요. 만약에 제가 연준 의장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울트라 스텝을 진짜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번에는 이제 울트라 스텝을 넘어서는 더 거기다 0.25를 더해서 울트라 플러스 0.25. 그게 그 단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먼저 하고 나서 실제로 할 때는 울트라 스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는 더 윗단계로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아랫단계로 할 것이다.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럼? 사실 이제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 금리가 부작용이 또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뭐냐면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게 이제 경제는 침체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거는 거의 경제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 침체는 막아야 돼요.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경제 침체도 또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계속 그 뭐라고 할까 하락 압력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 사람 심리가 공포 심리가 갖춰지면 여기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실행하기 전에 좀 소문을 크게 부풀리는 거죠. 부풀린 다음에 좀 약하게 하면 오히려 이제 그날 발표되는 날은 주식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주식은 뭔가 뜻밖의 생각하지 못한 이런 이벤트에 출렁출렁 하는데 그 기대보다 좀 낮게 나타나면 좀 그렇죠. 안정된다. 그렇게 본다라면 제가 볼 때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오는 게 과정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한 제스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경제 침체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다. 사실 뭐 이게 이걸 한다고 해서 뭐 경제 침체에 바로 영향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이걸로 진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좀 강하게 예상을 했다가 약하게 받아들이면 이거 좀 나름대로 조금은 괜찮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이 돈 빌릴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아요. 제가 배짱이님한테 한 500만 원 정도 빌려주실 건가요? 그렇게 크게 500만 원을 빌려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빌리는 거를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거절당하면 이제 우리 인연은 끝나는 거죠. 서먹서먹. 그렇게 되니까 빌리는 거 정말 힘든데 이럴 때 어차피 얘기하는 힘든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500만 원만 좀 안 될까요? 그건 한번 끌어모아 볼게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람한테 큰 걸 던졌다가 좀 내가 양보해 주는 듯한 모션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번 거절했잖아요. 2번 거절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약간 저희가 이제 꽁트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활의 팁, 이게 이제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이런 거를 쓰면서 그래서 실제로 판매점에서 이렇게 그 심리학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양복 파는 집에서 양복을 이렇게 막 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복을 골랐어요. 그 다음에 넥타이나 벨트 같은 거를 추가로 내미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보라. 이렇게. 그러면은 양복을 구입한 사람은 이런 거를 굉장히 쉽게 구입을 한답니다. 하는 김에 같이 하지 뭐 약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큰 금액을 하나 샀잖아요. 그러면 이런 넥타이나 벨트 이런 거는 이제 작은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가치가 작아져 보이기 때문에 뭐 그 금액을 지불하나 조금 더 지불하나 뭐 큰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 이렇게 하는 분이 이제 판매를 잘하는 사람으로 꼽히는 거죠. 참 생활이나 경제 속에서는 심리는 참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참 단순한 부분에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이런 거를 경제에서 이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부동산이 중요하지. 그런데 어찌됐든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확실히. 근데 이거를 좀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한은 총재께서는 너무 높였나요? 급종칭이 나왔네요. 한은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도 지금 빅 스텝을 밟았어요. 한번. 빅 스텝을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0.25씩 차근차근 올리는 게 맞다. 대신에 이제 쉬지 않고 올릴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진짜 울트라 스텝을 밟는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그 금리가 역전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더 높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급속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0.25%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또 한 번 빅 스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 0.25라 하면 되게 작아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누적된 게 무서운 거죠. 누적된 것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 기준금리예요. 한국은행에서 은행으로 빌려주는 기준금리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는 시중금리라는 게 이제 체감금리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에 가상금리가 이제 막 더해져요.
2%대가 되고 만약에 기준금리가 3%에 가깝게 되면 시중금리는 거의 한 8%에 가깝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8%대가 되면 1억을 빌리면 1년에 이자가 8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800만 원. 네, 그러면은 한 달 이자만 약 70만 원에 가깝게 내야 되는 겁니다. 1억을 빌렸을 때 70만 원. 그러면은 한 4억 빌린다. 그러면 이자만 한 달에 한 250에서 28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이자만 내는 거치 상품이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 대출 상품은 대부분 요즘은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네. 그러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4억을 빌렸을 때 매달 내야 되는 돈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의 월급장이면 4억을 빌렸다. 그럼 이자만 내고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대출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이제 이자가 계속 증가되면 지금 대출이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대출을 껴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자 부담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활비를 써야 될 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가야 될 고정비가 생기는 거니까. 네. 고정비를 제하고 남은 걸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젠 남은 게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진짜 투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도 직격탄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용어를 좀 살펴보니까 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울트라 스텝이 뭐였는지. 네. 지금 사실 웃을 때가 아닌데 지금 경제가 좀 굉장히 많이 심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지금 그 인플레이션의 그 요인이 중요한데, 원래 인플레이션이 이제 될 때는 대부분 소비가 늘어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를 위축시키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대한 속도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그 물가 상승은 소비가 늘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원자재, 공급 물량이 지금 엉켜가지고 그 자재들의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큰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물가는 안 잡히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에도 직격탄이 된다는 거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일상생활에도 정말 폭탄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띠를 꽉 졸라맬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시간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소 좀 무겁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부동산 채널인데 금리에 관한 원래 금융 채널에서 주식 채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얘기를 부동산 채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대비를 좀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